거대한 크기의 무기를 수납하는 내부 공간, 조종석에 설치된 대형 화면.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상징들이다. 1990년 1차 걸프전에서 F-117 스텔스 전폭기가 이라크군을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한 세계 각국은 스텔스기 확보에 열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은 스텔스기가 미래 공군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스텔스 열풍에 힘을 실었다. 1차 걸프전으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생산 중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과거에 개발된 기종들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파라 타이푼 전투기는 물론 1970에서 1980년대 등장한 F-16과 F-15도 꾸준히 주문을 받으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2030년대 실전 배치될 한국형 전투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장과 기술적 신뢰성이 핵심. F-35는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탐지가 매우 어렵다. F-35가 스텔스 전투기를 상징하는 기종인 이유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F-35의 약점인 빈약한 무장 문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F-35의 공대공, 공대지 무장은 기존 F-16과 큰 차이가 없고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은 F-15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미 해병대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착륙을 위해 리프트핀을 가동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 DLB 전략 폭격기나 F-15E 전투기를 포함해 타격 수단이 많은 미국 공군은 대체할 방법이 있지만 공군 규모가 작아 전투기 한 대의 다양한 역할을 맡기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투기의 기본적 임무인 공중전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산 AIM-13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다.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에 음속의 5배 속도로 3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PL-15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 러시아도 Su-35 전투기에 사거리 400km의 R-37을 장착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F-35를 직접 타격할 수는 없어도 주기경보 통제기나 전제전기 등 F-35의 비행을 지원하는 항공기는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 이에 미국은 202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AIM-260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보다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F-35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의 지난해 11월 평가에서 F-35 소프트웨어 결함이 873건 발견됐다. 작전시험평가국은 F-35에 탑재된 25mm 기관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 FA-50 경공격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성능 개량을 거쳤지만 한 세대 이전의 전투기인 F-16V에 대한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미 공군이 최근 F-15X 도입을 결정한 것도 기술적 신뢰성과 무관치 않다. F-15와 F-16은 여러 차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고 대량 생산된 덕분에 저렴하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한 발 늦었지만 KF-X도 도전할 만하다. 스텔스의 함정에 빠진 미국과 달리 유럽은 항공무장과 레이더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대신 타이푼이나 라팔처럼 기존 방식대로 제작된 전투기를 운영한다. 대신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 기능 등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유럽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는 독일, 스웨덴이 합작해 개발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했으며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도 갖췄다. 프랑스 해군 항공대 라팔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함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프랑스 다수의 라팔은 AESA 레이더 장착이 다소 늦었지만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한다. 유럽이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F-21을 개발할 당시 독일은 스텔스 형상 설계나 도료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대스텔스 기술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설계를 갖춘 전투기 개발로 선회했다. 전투기는 한번 개발되면 수정이 쉽지 않다. 특히 F-35처럼 고도의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기체는 더욱 어렵다.
반면 레이더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출력이나 파장 등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비용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 KF-X에 탑재될 다기능 이상 대열 레이더, 방위사업청 제공. KF-X는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공격력은 다른 기종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티언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한다면 2030년대에도 일선에서 활동할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유럽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기종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셈이다. F-35는 스텔스 성능만큼은 확실한 전투기다. 따라서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작전에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격력을 갖춘 KF-X는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다. 항공무장과 전자장비를 개량한 포스트 KF-X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산 FA-50 경공격기 무장을 강화하는 성능 개량까지 더해지면 공군력 증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계속 축적할 수 있어 항공우주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FA-50은 필리핀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어서 기술적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검증된 기체로서 해외 수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기계가 T-50 훈련기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 카이 제공.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무장체계는 스텔스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KF-X도 무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전력 증강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로 우리나라를 지킨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국산 차세대 전투기 일명 KF-X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제기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전투기 개발 현황을 감안할 때 KF-X의 개발 성공 및 수출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F-X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현재 KF-X는 2021년 상반기 시제 1호기 출고 및 2022년 상반기 첫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1세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게 될 예정이다. 국산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21세기 영공방위를 책임질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우리의 기술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를 통해 KF-X 실물 모형이 공개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KF-X 실물 모형을 통해 실제로 완성된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믿음직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서울 ADX 2019에서 F-15K와 나란히 조기된 KF-X 실물 모형의 모습. 일반에 공개된 KF-X 실물 모형은 F-21을 연상시키는 위풍당당한 모습에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 ADX 2019에서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KF-X 실물 모형이 공군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F-86F 세이브 앞을 통과하고 있다. F-86부터 F-35까지 공군은 주력 전투기를 해외에서 직도입하거나 면허 생산해야 했지만 이르면 2026년부터 우리 기술로 만든 KF-X로 영공을 방해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보병소총에서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전투함과 잠수함, 초음속 고등 훈련기, 최첨단 유도무기 등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국력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주국방 정책의 마지막 단계이자 최종 완성으로 보기도 한다. KF-X 개발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며 그 기원은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차원의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고 김대중 대통령으로 지난 2000년 11월 KT-1 기본훈련기 출하식과 2001년 3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통해서다. 진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다. 시대를 불문하고 전투기는 국력의 상징이자 최첨단 군사기술의 총화로 불린다. 우리나라 역시 전투기 독자 개발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이래로 그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국내 항공우주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에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왔다. 1980년대 KF-5F 제공호, 1990년대 KF-16C D 필승 보람의 국내 면허 생산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미 해외에서 완성된 전투기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때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KT-1 운비 기본 훈련기 및 T-50 초음속 훈련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현재 카이 본사가 위치한 경남 사천에서는 1200여 명의 연구원과 기술자가 KF-X 개발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 중이다. 카이는 KT-1에서 FA-50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KF-X 개발을 예정된 기한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T-50은 최초 초음속 훈련기 개발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파생형 개발을 통해 TA-50 전술 입문 훈련기 및 FA-50 경전투기로 발전하며 KF-X 국내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KT-1과 T-50 모두 해외에 수출되었으며 T-50은 우리나라 공군이 KT-1의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이 고난도 공중기동을 선보이는 특수비행팀에서 에어쇼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에어쇼에 참가해 고난도 공중기동 성능을 선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들 기체의 신뢰성이 높다는 뜻이다. 물론 KT-1과 T-50과 같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 순수 국내 기술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 항공 우주 기술과 경제성 때문이다. 현재 KF-X의 국산화율 목표는 65% 수준이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KF-X는 선진국의 기술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무기체계와 항공전자 장비를 우리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발전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FA-50으로 개량된 T-50보다도 KF-X가 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공군 전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FA-50 경전투기는 T-50 고등훈련기를 바탕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2019년 9월 KF-X 상세 설계 검토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시작된 이후 3년 9개월 동안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를 마무리한 것은 물론 풍동시험, 주요 분야별 설계와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본격적인 시제기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제 1호기 완성 및 출고는 2021년 4월,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84개 업체, 11개 연구소, 16개 국내 대학 등 111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2020년